안녕하세요. 산업시크릿 시청자 여러분. 한국발명진흥의 유태수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원조라는 간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이 성공하면 너도 나도 비슷하게 따라가기 때문인데요.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식재산권 분쟁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과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과의 특허 소송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약 800건밖에 안 되던 미국과의 특허 소송 건수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약 3,600건에 달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 침해 소송이 자국 또는 자신의 기업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아시죠?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뿐만이 아니라 잘 아는 유명한 기업들이 특허 전쟁에 너도나도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쟁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곳이 승리를 하기 때문에 각 국가, 각 기업들에서는 좋은 지식재산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식재산권이 곧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그것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네 가지 권리로 나눌 수 있고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영업비밀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 회로 설계 이런 것들이 신지식재산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을 보면 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특허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엔진이나 그리고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첨단 제품들이 특허에 해당됩니다. 그럼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물품을 약간 바꾼 것, 물품의 형상을 바꿔서 실용적으로 만든 것, 이것이 실용신안입니다. 디자인은 차체의 외관이나 의자의 모양 이런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상표는 그 자동차의 명칭, 예를 들어서 BMW,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것들을 상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재산권, 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왜 보호할까요? 보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내용을 공개해야지만 독점권이 주어집니다. 기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 기술 내용을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 기술을 보고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그리고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특허법의 가장 큰 목적은 산업 발전입니다. 권리 보장 기간은 특허권은 20년이고요.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이한 것은 상표는 10년 끝났다고 해서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10년 지났을 때 갱신하게 되면 10년씩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이 상표권입니다. 다음 저작권이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미술, 음악 또는 시, 소설 같은 예술 분야에 대해서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저작권 제도입니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공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술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표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성명표시권은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본인의 작품이다라고 해서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은 그 제품의 그 예술품에 흐르는 전체적인 문맥이나 예술적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 저작 재산권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그리고 공중 송시권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저작 인격권은 매매가 되질 않습니다. 남에게 양도를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저작 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지식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이런 것들이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비밀도 신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데요.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그 제조 비법을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비법을 코카콜라 회사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에 따라서는 특허로 출원해서 20년 동안 독점권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영업비밀로 유지를 해서 평생도록 영구히 권리를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일한 발명이 두 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누가 등록을 받을까요?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줄까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에 따라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선출원주의입니다. 반면에 선발명주의는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권리를 주는 것이 선발명주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발명주의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도 2011년도에 미국 특허법을 개정해서 선출원주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선출원주의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아무리 좋은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지만 나중에 권리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발명도 출원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남에게 뺏길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분쟁 같은 현황을 알아보고요.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특허 실용지원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